자, 그림들 피면 그 주기율표가 뜰 거야, 그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그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에 주기율표는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주기율표는 말 그대로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만들어지는 원소들, 발견되어진 원소들을 되풀이되는 성질로, 주기율표는 되풀이되는 성질이다. 주기라는 게 있거든. 되풀이되는 성질.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예전엔 이런 새쌍 원소설이 있어. 왜 그럴까? 원소가 그만큼 많이 발견이 안 됐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지금의 동족 원소 정도로 보는데, 동족 원소들, 이런 원소들을 뭉쳐서 비슷한 느낌이 뭉친 되베라이너의 새쌍 원소들이 있었고, 뉴에이지에 와서는 그러한 주기성이 8번째마다 바뀐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옥타브 설명이 나왔고, 현재의 주기율표가 매우 비슷한 게 멘델레프야, 러시아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원자량수 아니면 질량수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1번부터 20번 사이에 요거에 안 맞는 애들이 얘야. 18번 아르곤과 19번 칼륨이지. 얘는 40인데 얘는 39야. 자,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가? 우리 러더포드라는 과학자의 제자 모줄리라는 사람이 원자번호 순서 양성자의 숫자를 찾아내게 되지. 이 순서로 현대의 주기율표, 베르셀리우스가 이제 현재의 주기율표에 대한 완벽한 모습으로 베르셀리우스. 알겠습니까? 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기율표에 대한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주기율표 주기성에 대해서 1번부터 20번 원소 Q, 원자량까지도 빠삭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주기율표 구성은 전화기를 왜 들고 다녀? 응? 네? 전화기를 왜 들고 다니냐고. 그러네. 좋아. 아주 좋아, 그러네. 그렇지. 아주 좋아요. 자, 잠시만요. 오케이. 주기율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풀자. 주기율표를 보면 맨 꼭대기에 이렇게 원소를 기울여서 합자. 이 1번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 다음 원소는 여기 몇 번? 2번. 2번. 이렇게 별표를 1주기라고 부른다. 얘는 몇 주기로? 2주기. 이렇게. 얘 몇 번일까? 14번.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몇 번일까요? 3주. 11번부터 몇 번까지? 18번까지. 그렇죠. 얘가 18번. 자, 마지막 줄. 얘가 몇 번? 19번. 얘는? 20번. 자, 먼저 가로줄을 주기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 4줄입니다. 20번까지. 1주기의 원소 몇 개? 2개. 2주기. 4주기는? 2개. 2개.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10번보다 크면 몇 주기? 3주기. 10번보다 작으면 2주기. 이런 식으로 어림값을 잡습니다. 그래서 19, 20은 4주기고요. 1번, 2번은 1주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10번보다 크면 3주기, 10번보다 작으면 2주기. 그 다음에 이 세로줄이 족이죠.
족 이전에 여러분들은 원자과 전자수라는 걸 배우죠. 이 원자과 전자수 어떻게 구합니까? 원자 번호에서요. 원자 번호에서 번호보다 작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빼면 돼요. 번호보다 작은 안정한 전자 배치의 최대값을 빼면 되죠. 18족 최대값. 그럼 누구 있나? 2, 10. 여기서 최대값만 빼면 돼. 자, 13번 누구 빼래? 10. 그래서 원자까지 몇? 3. 이렇게 보는 거죠. 자, 9번 누구 빼래? 2. 그래서 원자까지 몇 개? 7개. 7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때 원자과 전자수가 3 이상은 10을 붙여. 그게 족이다. 알았지? 족번호는 원자과 전자수와 족번호가 같은 애는 1, 2족밖에 없는 거야. 3부터는 원자과 전자 3부터는 어떻게 하라? 10을 더해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주기와 족을 얘기하면 돼요. 큰 소리로. 5번 몇 주기? 2주기 3족. 몇 족? 13족.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12번 3주기 2족. 2족. 그렇죠. 15번 3주기 15족. 16번 3주기 16족. 13번 3주기 13족. 웃기죠? 원자 번호가 족이에요. 13번부터 18번은 원자 번호가 족입니다. 우린 다 끝났네. 여기에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뭐였지? 1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짝수 번호는 곱하기 2해라.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원자량, 질량 추가됩니다. 홀수 번호는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해라. 예어가 있다면 뭐라? 예어가 있다면 더할 거 안 더하고 더하지 말아야 될 거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7번 질소가 예어다 그러면 14번. 그러니까 4번 벨륨이 예어다 그러면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것이 주기와 족이다. 이때 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동족원소다.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최외각의 전자, 원자과 전자수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1조금 외곽의 전자가 몇 개다? 한 개다. 질문, 요놈. 나트륨. S오비탈 속 전자수 몇 개? 5개. 그렇지. 얘 몇 개? 7개. 얘는? 3개. 이런 식으로. S오비탈 전자수 몇 개? 6개. 그렇지. P오비탈. 6개. 그렇지. 그래 합쳐서 12개잖아. 얘가 1자리야. 전자가 다 채워진 오비탈. S오비탈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데 4번이니까 다 찾지. 2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올해 3월에 요거 모두에서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다 보여줄 겁니다. 자, 주기란 가로줄인데 주기는 단순하게 전자가 들어있는 주양자수라고 보면 돼. 주기는 뭐라고 봐라? 주양자수에 비례하죠. 1주기는 주양자수가 1의 모든 전자가 바닥 상태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은 또 뭐에 비례하지? S오비탈 수에 비례하죠. 왜? S오비탈은 어디든 다 들어있잖아. 1주기는 S오비탈이 몇 개다? 1개. 3주기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해 갔어? 근데 그렇게 각 주기에 주기만큼, 그러니까 주양자수만큼 오비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홀수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1족 애들이야. 1족 우리는 무슨 금속이라고 하냐? 알카리 금속. 알카리. 누구가 빠져요? 1번 수소. 저거 빠진다. 시간이 진짜 잘 나오지? 함정에 빠지면 죽는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시시움, 프라이슘. 리튬, 나트륨, 리나가 큰 루비를
셀에서 어디를 쳤어? 그렇지, 그게 프란시. 그 다음에 17족 있지? 요게 할로젠, 산성을 뗀다 해가지고 풀 끊는 염소를 부어. 그지? 부어요 했으면 좋겠지만 아이오딘을 바뀌는 바람에 브로민 아이오딘. 부어. 알겠습니까? 요게 17족. 외곽의 전자수가 17개. 이어까지 여기까지? 네. 얘들아, 1족은 전자를 잃어. 1족. 잃어. 17족. 얻어요. 얻어. 그럼 1족은 플러스 몇 가? 1 1가. 2족은. 플러스 2가. 그래서 니들 이거 알아둬야 된다 했지. 세트 1. 기억나냐? 네. 세트 1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야? 6 7번부터. 13번. 그렇지. 7번부터 13번까지. 알아?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세트 1이야. 누구 전자를 따라간다? 네오. 그 다음에 15번부터 어디까지? 25까지가 세트 1, 2. 얘들이 세트 1. 알아둬라. 이렇게가 누구라고? 세트 1이다. 7번부터 누구까지? 13번까지. 그래. 그 다음에 15번부터는 누구야? 세트 2. 맞습니다. 29까지. 됐습니까? 자, 주기율표는 대충 알겠죠, 여러분들? 네. 요렇게 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때 원소를 분류할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금속 원소가 전체 주기율표의 몇 프로다? 70%입니다. 금속들은 대부분이 고체죠. 근데 유일한 액체는 누구다? 수은. 그래서 유일하게 액체가 수은이기 때문에 뭐에 이용한다? 기압계. 저걸 기압계에 이용한 과학자가 토리첼리. 알겠어요? 네. 몇 밀리미터 H가 일기합니다? 760. 아, 맞죠, 그죠? 자, 수은은 밀도가 얼마? 13.5. 물의 밀도가 얼마죠? 1. 밀도가 누가 더 무겁냐예요. 수은이 훨씬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76cm만 올라가다 얘가 멈추는 거죠. 무거우니까. 물은 막 1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금속원소는 열, 전기, 전도성이 커요. 왜? 자유전자 때문에. 광택이 있어요. 왜? 자유전자 때문에. 잘 퍼지고 잘 늘어나요. 와! 자유전자 때문에.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자유선생님. 미안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서는 금속이다. 여러분, 남자가 금속이야. 왜? 정자를 내놓잖아. 그치? 생물학적으로, 뭐 지금 19금 하는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정자를 내놓잖아. 그리고 남자는 음양 오행설에서 양이에요. 양이요. 정자를 받는 비금속. 여자, 음이요. 아시겠습니까? 전자를 주고받는 거에 따라서 전하를 띄고 그에 따라 결합을 하는 걸 이온결합이라 하죠. 이온결합은 그래서 전하가 0이 되게 결합하다 보니까 이온결합 물질 자체가 실험식이에요. 간단한 정수리. 아시겠습니까? 네. 자, 금속이 요렇다. 고유한 광택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비금속은 뭐예요? 분자다.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X2 형태의 분자가 몇 개 있죠? 네? X2 형태의 분자. 4개. 먼저 무슨 2? H2, N2, O2, F2, Cl2. 5개. 금속은 몇 개 있다?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몇 개냐? 7개가 있다. 풍소는 뭡니까? 트랜스젠더다. 중금속. 알겠냐? 그럼 규소는 뭡니까? 중금속. 알겠어요? 병신이다 그랬어. 금소, 규소, 병신. 알겠어요? 네. 걔들을 빼놓고 금속은 7개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주기율표 만들어지기 과정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이거 틀리면 어때요? 멘탈 박살나죠. 그지? 이거 틀리면 뭐 그냥 점수만 한 4등급이라고 괜찮죠? 자, 가를 보시면 원자라는 순서로 배열했을 때 8가지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누구예요? 원자는? 네.
래프 아저씨. 과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 쌍씩 존재한다. 라이너. 알았어? 네.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부끄럽다. 원자량 순서. 그럼 이게 누구? 멘델레프. 여덟 번째 류렌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다음 이건 됐고요. 여러분 이게 주기성이라는데요. 여기서 질문.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란 전체 전자수에서 18족 최대 전자수를 빼는 거라고 했죠. 네. 여러분 10번은 원자과 전자수 얼마? 네? 10번은 0이죠. 10을 빼야 되니까. 그게 몇 쪽이에요? 그래서 18쪽. 그렇지. 이걸 보여준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애들 있죠. 불러봐. 얘 누구? 헬륨. 요건 아, 네온. 요건 아르곤. 아르곤. 이해 갔어? 그럼 A가 몇 쪽? 2조. 3조. 1쪽이요. 그렇죠. C는 1조. 1쪽. 그렇죠. A 몇 번? 3번. 리. 그 다음에 나. 큰. 이해 갔어요? 그래서 A, C는 동족원소다. B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몇 쪽? 17쪽. 풀든 염술 플루. 그 중에 누구야? 플로린. 이해 갔죠? 플로린 우리나라 말로 불소. 어디에서? 치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또 써있네요. 여러분, 주양자수가 아까 주기라고 했는 거 기억나냐? 네. 그럼 A 누구냐? 1주기. 1적. 수소. 그렇지요. 수소. B는 2주기 15조. 리베. 몇 번? 질소. 이 글씨라. 7번. 야, 2주기면 2를 더하면 되잖아. 7번 질소. D는 3주기에 10을 더해. 11번. 나트륨. 얘는 15번. 인데스. 인. 어디서 봐요? 도깨비불. 한여름에 건조할 때 공동묘지에서 파란 거 걸고 확 공중에 타는 거예요. 뼈가루가. 파란색 뿔도 있고 붉은색 뿔도 있죠. 네. 흰인, 붉은인. 알겠어요? 다음 똑같은 문제네요. 질문. C가 몇 번? 2주기니까 몇 도에? 2 더하면 돼. 얘는 4번. B는 8번. D는 몇 도에? 18. 18. 18. D는 20번. 이해했어? 그래서 CD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 이족데스. 알겠습니까? 네. 화학성질이 동일. 알았냐? 네. 근데 가끔 이렇게 힌트를 줘.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 세 개는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다. 맞아, 틀려? 얘들 세 개의 원자과 전자수 동일하다고. 아니요. 저 수소가. 저거 봐요. 건 넘었다고 그러죠,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한 건 맞다고. 일이잖아.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지 않다. A만 누구다? 비금속이다. 그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괜히 수소를 예외하기 때문에 모든 걸 예외로 빼지 마라. 원자과 전자수는 동일한 거 알았어?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출제하면 또 애들이 알아서 속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알아서 병신되지 말자. 예. 여기서 홀전자수를 물어봤어. A 몇 개? 1개. CD 몇 개? 그릇. 야, 이씨. 안 그랬잖아. 1, 0이니까 0이죠. B는. 그렇죠. 이제 질문합니다. 원자과 전자수 빼기 홀전자수요. 뭐라고요?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빼기 홀전자수요. A 몇 개? 그렇죠. A형. C 2. 그렇죠. 2에서 0 빼니까 D는 2. 똑같으니 B는 2. 0이지. yes. B 원자과 전자수 몇 개라고? 6. 6이잖아. 홀전자수 2. 걔 유일하게 4였나?
플로리는 유일하게 5 3 플로리 몇 번이요? 9번이지. 9번이요. 원자가 7이지. 네. 홀균자수는 1이지. 네. 빼면. 그렇지. 잘 들어. 이것도 주기성이 있다고. 얘가 0 나오는 애가 몇 점 몇 쪽이야? 0 나오는 애. 1쪽하고 15 18쪽이지요. 2 나오는 애 누구누구야? 2 나오는 애. 2조. 13조. 14조. 15조. 여기까지 다 이해요. 알았어요? 네. 16쪽은 4, 17쪽은 6. 이해가요? 네. 걔들이 4, 6이라고. 나왔다고, 옛날에. 어르머니. 민석 경신이니까. 여러분, 뭔 뜻입니까? K 껍질의 전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1주기 1조. L 껍질의 전자가 3개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다 2만 더하세요. 얘 몇 번? 5번 5번. 그러니까 2주기 13조. 얘는 몇 번? 7번 7번. 2주기 15조. 15번 그렇지. 3주기 15조. 3주기는 13번이 13조, 14번이 14조, 15번은 15조, 16번은 16조. 됐죠? 네. 자, A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다. 누구누구지? 야, 1주기 S오비탈 몇 개 있어? 하나 2주기. 2개 걔네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3번 리튬, 4번 베릴륨. 그 중에 0이네. 그렇지. 다시. 저 3은 유일하지. 붕삼. 누구야? 사탄 붕삼. 붕소가 3개죠? 네. 5개가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 딱 5개죠. 맞아요? 네. 이인 거. 플로리 아! 산소 그렇죠. 플로린 아! 그러네. 예. 15조. 그러니 나와서 공부하는 애들 이런데 집에서 바이러스에 정복당한 새끼는 어떡했어. 이해 갔냐? 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딴 건 몰라도 7번 질소, 15번 2는 외우라고 그랬잖아. 걔를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기억나지? 네. 야, 비금속이 몇 개 있어요? 비금속. 비금속, 그렇지, 4개. 누가 비금속이 아니야? C.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게 가슴이니까. 됐죠? 여기서 원자과 전자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누구겠니? 원자과 전자수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애들. D. D 좋아요. B랑 A는 연계해야 돼. 그렇지요. 얘는 없다고. 없다. 얘만 얘 누구냐? D. 산소요. 그렇지. 홀린다수? 홀전졌어요? 2개. 그렇죠. 모두 채워진 전자수는 3. 오비탈은 오비탈 3개. 세 개. 얘가 그 유명한 원자과 전자수에서 홀전자수를 뺀 값이 4. 그렇죠. 여기는 6. 그렇죠. 0. 그렇죠. 2. 2 알겠습니까? 네. 밑본 됐고 아 됐다. 몇 주기? 2주기. 몇 조? 15조. 그렇죠. 몇 번? 7번. 홀변자수? 2개. 3개. 그렇지. 목숨 걸고 외우라는 3개. 이해 갔습니까? 네. 외우십시오. 그래서 얘는 스핀 자기 양자수합이 얼마다?
2분의 3. 그렇지. 이분의 3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무슨 껍질 모양이죠? 보전자 껍질 모양이에요. 보전자 껍질은 이렇게 주기와 족을 다 알려준다는 거죠. 네. 우리 A는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가지? 네오. B는 네오. 잘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A는 알겠니? 홀연소 몇 개? 3개. 그렇죠. 3개 질소니까 얘 몇 개? 1개. 1개. S오비탈 수분의 P오비탈. S오비탈 속 전자수분의 P오비탈 속 전자수분 몇 분이면? 5분의 6. 빙고! 제가 강한 쪽에 키우고 알겠습니까? 예. 얘 원래 몇 주기였냐? 3주기요. X 원래 3주기였다. 홀변수 몇 개였는데 원래? 0개요. 그렇죠. S오비탈 속 전자수는 몇 개였겠냐? 6개. P오비탈 속 전자수는 6개. 그래서 그거분의 그거가 1 나옵니다. 마그네슘 알겠냐? 네. B하고 C는 같은 주기다 아니다. BC는 같은 주기다 아니다. BC는 아니다. 그럼 여기 같은 주기는 원래 A, B, C 중에 같은 주기는 누구다? AC. 그렇죠. 얘는 몇 주기 원소다? 3주기. 여기 있는 애들 홀전자수 합은 A, B, C. 홀전자수 합. 홀전자수야. 1개랑 네. 1개랑 해서 네. 그래서 몇 개? 2개요. 얘 몇 개예요? 0개. 잘했어. 얘는. 1개. 그렇죠. 2개네. 그렇지. 합은 3이야. 얘 그랬어. 얘 원자과 전자수 몇 개냐? 원자과 전자수 5개. 아니야! 7개, 7개. 그렇죠. 여기 다 읽어야죠.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알아있어? K에 몇 개? 2. L에 몇 개? 8개. 부끄럽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이거 읽어야겠다. 이해 갔어요? 네. 얘는 그럼 저기 원자과에서 몇일까요? 예. 0개요. 그렇죠. 네온의 전자 배치니까. 됐습니까? 네. 알카리 금속 중에 원자번호 가장 작은 원소는 누구죠? 리. 그죠? 리. 몇 번? 3번. 3번. 그러니까 얘는 몇 쪽이 답이고? 17. 얘는 몇 쪽이다? 두 개를 잃었을 때, 그럼 얘는 몇 쪽이? 3주기가 되는 거지. 잃어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 더하기 17 더하기 뭐서 얼마야? 20. 3. 23. 빙고 됐어. 자, A가 몇 쪽이냐? 86번. A. 몇 쪽? 2조. 부끄럽습니다. 다시. B는 몇 쪽? 17조. 잘했어. C는 몇 쪽? 2조. D는 몇 쪽? 18조. 이해 갔어요? 동종원소 있나요? 누구랑 누구? A랑 C. 그럼 걔들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둘 다 금속. 자, 비금속 몇 종류 있어? 2종. 그렇습니다. 얘도 비금속이에요. 명심 스키. 알아 스키?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역시 충분히. 아우들아. C는 말이야. 홀전자가 몇 개냐? 1개요. A는 틀리면 칩니다. 3개요, 3개. 그렇죠. 7번 지수. B는 0개. D는 3개. O. A, B는 동조원소. 7번, 15번. 8차입니다. 동조원소. 알겠습니까? 네. 1번. 6종은 더다 말씀드렸으니까. 아니요. 16종이라고 해야죠. 16종.
뒤에 부끄럽습니다. 금속원소다. 부끄럽죠? 14족 이상 더 비금속이죠. 확실한. 얘는 몇 주기 원소다? 3주기 원소입니다. 원작 같은 데서 몇이라고 해야 된다? 6. 그렇죠. 자, 문제는 얘는 세트 2. 그렇지. 음이온대, 양이온대. 음이온대겠지. 전자가 들어오지. 공통해. 원자보다는 이온 반점이 크다. 알겠냐? 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를 잘 보시고요. 이따가 데이터를 직접 볼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주기성을 두 개로 배울 거야. 첫 번째가 바로 입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가 이온 아이언을 배울 거야. 먼저 우리는 입자 반지름을 통해서 원자들의 원자 반지름을 가늠하거든. 진짜 값이 아니야. 원자 반지름이라는 정의로 보면, 마냥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우지는 마시고요. 원자 반지라는 정의가 먼저 비금속이라면, 알겠어요? 같은 원소 사이 단일 공유 결합 길이의 반으로 정의하자라고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자 모형을, 현대 원자 모형을 사용하죠. 무슨 형이에요? 오비탈형이라고 하죠. 오비탈은 저 바깥쪽에 확률이 0입니까? 0이 아닙니까? 0이 아니죠.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이렇게 비금속은 같은 원소 사이에 단일 결합일 때 핵감결의 반을 잡자. 공유결합끼리. 정의라는 거죠. 그럼 금속은 왜 안 배웁니까? 여러분, 금속은요, 원래 금속 결합 자체가 자기 자신하고 해요. 절대 금속은 다른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속이 남자야, 여자야? 그래요. 남학생들이 학교를 하는데 둘이가 팔짱 끼고 난리 나면 전교생 와서 2~3주씩 살거리요. 가끔 보면 야자 저희 가서 후원하고 가다 보면 저쪽에서 막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이유는 간단해. 걸어가는데 어깨 동무한다. 뒤에서 학교 이러면 주축 이런 주먹 아침에 또 싸우는 애들 보면 자고 있는 데 가서 이랬다고 승질났다고 일어나서 이러잖아요. 그리고 한 시간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은퇴 밤탱이도 서로 미안 너 이러고 이게 남자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속은 절대 다른 금속과 손을 잡지 않는다. 근데 여학생들 왔더니 8명이 팔짱 끼고 뒤에 차들이 빵빵 이럴 정도. 아시겠죠? 원자 반지름을 저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얘 몇 중 결합해? 3중하거든. 질소가 3중을 해. 얘는 핵감도를 잴 수가 없어. 하지만 얘는 어떠냐? 잴 수 있고 얘도 잴 수 있고 얘도 잴 수 있죠. 단일 결합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정의는 했어요. 이렇게 핵감거리의 반을 공유 결합, 우리가 공유결합끼리의 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를 했는데, 과연 이 원자 반지름은 누구 때문에 미치겠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지? 화학은 왜 하는 거냐? 전자에 하면 전자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힘 때문에 반지름이 비례해서 나타나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럼 그 전자를 당기는 게 핵 속에 있는 전하잖아. 우리는 핵 속 누구의 숫자가, 양성자의 숫자가 곧 무엇이다? 핵 전하다. 알겠냐? 핵 속의 양성자 숫자가 핵 전하다. 그럼 원자번호 1번부터 25까지 누가 제일 세야 돼? 20번. 그래! 이론적으로 20번이 제일 세야 돼. 그런데 이 핵전화가 원자들마다 다른 이유가 있더라는 거지.
알았니? 자, 핵 전하는 진짜 측정해 보잖아. 1번 수소는 핵 전하와 잘 봐. 실제 인간들이 측정한 유효 핵 전하라는 게 있거든. 이게 같더라고. 오, 수소는 똑같더라고. 수소는. 야, 2번 헬륨부터 이제부터 핵전화가 작아질 거거든. 유핵전화가. 이건 뭘 의미하지? 아, 우리가 보통 핵반지름을, 그러니까 핵의 원자핵의 반지름을 잴 때, 원자의 반지름을 잴 때 전자가 어디까지 있느냐 그 거리를 어느 값으로 재잖아. 네. 그걸 공유결합 길이라고 우리가 딱 규정을 해놓고, 결국 핵의 힘을 또 다른 전자가 방해한다는 얘기야. 핵의 힘을 또 다른 전자가 방해한다. 자, 어떤 중심에 핵이 있고 이렇게 이쁘게 돌아요. 누가 얘기한 거야? 포잖아. 포가 얘기했다고. 근데 진짜 핵이 이쁘게 돌아? 아니잖아. 정신없이 온다고. 2번 헬륨이 여기 전자 2개 있는 거지. 그지? 얘들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일정하게 두냐? 아니야.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어디든 있다는 거야, 전자들이. 그러다 보면 이 핵을 얘를 당기겠지. 근데 이 옆에 있던 전자가 가끔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타난다. 그럼 어때?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안 찍죠. 왜요? 찍으면 그 사람 방댕이가 찍히니까. 안 그래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나갔는데 뭐 방댕이 가려갖고 여기만 나오고 가려막기 효과라고 이런 거예요. 아셨어요? 네. 중심의 핵이 진지하게 그 전자를 당기려고 하는 중간에 휙휙 끼어든다고. 알았어? 그래서 그거를 차폐 또는 스크린. 그 스크린 이펙트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봐요. 우리는 이제 이 유효 핵전화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군지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원자 번호가 크면 일단 핵전화도 크겠죠. 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유효 핵전화도 큽니다. 알겠어요? 유효 핵전화도 크다. 암기. 그것이 주기든 조기든. 알겠냐? 네. 원자 번호가 크면 양성자수의 숫자가 많아서 핵전화가 셉니다. 근데 후 이상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야가 산소고요. 야가 플로린이야. 야가 네온이야. 8번, 9번, 10번. 이 세로 축이 유효했잖아. 당연하겠지. 그럼 11번 어디에 있어요? 맞지? 그런데 여기 있더라는 거야. 11번 여기 있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는 거지. 봤더니 전자가 치워질 때 11번부터는 세 번째 껍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 확률이 제일 많으니까 결국 뭐지? 껍질이 하나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알았냐? 얘들까지 다 껍질이 몇 개냐? 2개. 2개야. 그럼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가려막게 구하라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지들끼리 가려막아 봐야 원자 번호가 커지면. 봐. 8번 산소는 L 껍질에 전자가 6개 있을 거고 9번 플로린은 7개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지들끼리 아무리 가려막아 봐야 유효 핵전화의 값에 미치지 못하는데, 먼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전기력이거든. 생각해봐라. 전자가 얘가 6개가 되고 7개가 되면 전자끼리 반발력은 거리 제곱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너네 곱해서 플러스 나오면 청력이거든, 청력. 근데 핵과 전자 간의 전기력은 플러스 8 마이너스 1관계야. 플러스 9 마이너스 1관계야.
전자끼리 반발력보다는 뭐 비교 불가하게 커요. 그래서 같은 주기는 번호가 커지면 핵이 세집니다.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줄겠죠. 홀줄기가 들어가니까 쇠기 땡기니까 왜 여기 와서 뚱땡이 되냐는 거 빵! 뭐 커지거든. 유액전화가 뚝 떨어져서 껍질이 생겨버리면 나트륨은 최고의 전자가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걸 안쪽 껍질이 더 차폐를 한다고. 그 결국 우리는 봐라. 이렇게 10번에서 11번은 왜 떨어집니까? 번호가 커졌는데 핵전을 써줬는데 유액전을 재보니까 유액전의 정의는 최외곽 전자에 작용하는 핵의 힘이에요. 그럼 최각으로 전자가 나가다 보니까 차폐효과. 안쪽 껍질의 전자는 차폐효과가 진짜 세거든요. 유액전은 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산소 밑에까지 어디까지 있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도 산소가 적습니다. 이게 규소나 가야 약간 비벼요. 알았습니까? 그런 원리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반지름을 정리합니다. 원자 반지름이 유효 핵전하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한 사실인데 그 유효 핵전하에 영향을 주는 제1차 요인이 누구냐? 바로 전자껍질입니다. 전자껍질이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 거죠.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오해는 하지 마요. 껍질이 많다는 건 주기가 크다는 얘기인데, 맞죠? 주기가 크다고 반지름이 무조건 크냐? 그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상황이면 출제자가 별의별 말을 많이 써요. 자료를 준다든가. 왜? 암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런 애가 누가 있느냐? 잘 보세요. 2주기 3번 리튬은 알겠어요? 네. 당연술의 3주기 11번 나트륨과 비교했을 때 잘 보세요. 유효 핵전하는 누가 크다? 11번 나트륨이 3번 리튬보다 큽니다. 네. 그런데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크냐 봤더니 그것도 얘가 크다는 거야. 핵의 힘이 센데 왜 그런가 맞다. 왜 그런가? 껍질이 누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많죠. 껍질이 많아버리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알겠어요? 네. 안쪽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반질이 빵 하고 커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 당연히 껍질이 크면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3번 리튬 보세요. 얘가 13번 알루미늄 얘 3주기죠. 그잖아요. 얘 2주기고 이걸로 따지면 당연히 껍질 큰 얘가 반지름이 커야 되잖아. 얘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전자 껍질이 크면 반지름이 크다라고 외우지 마시라. 그럼 이건 어디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거 외웠던 세트 1 있죠? 세트 2 있죠?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알았니? 네.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첫 번째 1차적으로 풀 때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시험 문제는 여기로 국한되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크면 당연히 반지름이 크다고 합니다. 세트 1이 누구 있어요? 2주기에 누구 있죠?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온은 입자 원자 반지름이니 이온 반지름이 이걸 따지지 않거든요. 18쪽은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정의한 거.
핵간거리, 화학결합을 했을 때의 핵간거리의 반으로 정의했죠. 18족은 화학결합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걔들은 빠져요. 정의에서. 알겠죠? 간혹 써준 데도 있지만 그건 뭘 갖고 측정한 거냐면 걔들 이론자 분자잖아요. 분자와 분자 간 핵간거리를 잰 분자의 거리를 잰 과학자가 반데르발스라는 과학자거든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거는 원자 반지름은 건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알았지? 네. 18쪽 빠져요. 3주기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그럼 이 무더기와 이 무더기를 쟀을 때 당연스하게 얘가 원자 반지름이 크다. 왜요? 주기율표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죠. 네. 주기율표 맨 왼쪽에 있는 애들이죠. 네. 이렇게 껍질이 바뀌는 그 경계면에 있는 애들이 구분이 제일 확실합니다. 시험지에 그렇게밖에 못 내요. 그래서 알았지? 그래서 주기가 크면 반지름 크다라고 1차적으로 외웁니다. 아셨어요? 네. 데이터를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자 2번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다면요.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다면 그때는 가려막기 효과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유효 핵전화가 반지름 영향을 줍니다. 번호가 크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겠죠. 힘이 세지겠죠. 반지름이 줄어요. 홀쭉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7번, 8번, 9번 중에 누가 제일 반지름이 작을까요? 플루리. 번호가 제일 크니까. 제일 뚱뚱한 애가 7번 질소인 거예요. 자, 이제 11, 12, 13번 중에 누가 제일 홀쭉이죠? 13번. 제일 뚱뚱한 거. 나트륨. 이제 질문. 7번부터 13번 중에 제일 뚱뚱한 애 누구예요? 7번부터 13번 중에 제일 뚱뚱한 애 누구예요? 11번. 11번이죠. 그 다음은요? 12번, 그 다음? 13번. 그 다음에 누구예요? 7번.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게 세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기준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만에 하나, 잘 들으세요, 이제. 이온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온화가 됐을 때. 여러분, 양이온화 되는 애들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금속이야. 껍질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자,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도 K에 2개, L에 8개, M에 하나가 있는데, 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K에 2개, L에 8개가 되고. 야, 누가 뚱뚱해? 이를 줘.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양이온화되는 무슨 원소들? 금속 원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가 봐봐. 원자 반지름이 크냐 이온 반지름이 크냐? 얘는 누가 크냐? 그렇지. 그럼 이건 1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얘가 얘로 가면서 반지름이 준 건 1번, 2번 중에 뭐로 설명할 수 있어? 1번으로 설명할 수 있죠. 껍질이 줄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보세요. 음이온화. 자, 17번 염소는 말입니다. K에 2, L에 8, M에 7짜리야. 자, 세트 2잖아요. 누구 따라가요? 아르곤 따라가겠지? 그래서 K에 2, L에 8, M에 8에 가서 이렇게 됐어요. 많이 됐으니까. 네. 자, 껍질 어때요? 똑같죠? 네. 번호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제 따질 건 전자수밖에 없다. 그럼 전자 간의 반발 영향이 심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결론이 뭐냐? 유효 핵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되게 많아. 가려막기 효과도 있지. 안쪽 껍질이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 그 다음 전자간 반발력도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유효 핵전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껍질이야. 무조건. 껍질이 많아지면 가려막기 효과가 엄청나게 커져서
유액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 효과 때문에 더 뚱뚱해지는 거야. 그럼 껍질이 동일한 애들은 어떻게 비교한다? 유액체를 비교하면 돼. 마지막에 껍질도 그대로고 번호도 그대로라면 그때서야 비로소 전자감 반발력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유액체나, 두 번째 전자 껍질수, 마지막에 전자감 반발력. 그 중에 제일 센 게 누구라고? 전자 껍질수야. 두 번째가 뭐야? 유액체. 마지막에 전자감 반발력이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원자 반지름이 순서 꼭 외워놓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3번은 따로 조건 없죠? 음이온만 그래요, 음이온만. 여러분, 세트 1이 누구 전자배를 따르는 거라고? 10번 네온이에요. 7번부터 누구까지예요? 13번. 됐죠? 먼저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봅니다. 누가 제일 뚱뚱하다? 3주기에 11번이죠. 그 다음 누구다? 12번. 그 다음 누구예요? 13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주기 누구예요? 7번 질소예요. 그 다음에가 8번 산소, 9번 플로린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얘들이 이온이 되어버리면 누구 따라요? 10번 네온을 따라가잖아. 그럼 껍질수가 어떠냐? 똑같지. 누가 제일 뚱뚱할까? 껍질수가 똑같다면 번호가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 7번 질소라니까 얘가 제일 뚱뚱하다고. 전장이 10개인데 껍질 똑같고. 그럼 누구야? 그 다음 8번 산소, 그 다음에가 5번 플로린,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마지막에 13번 알루미늄이 되는데 이런 걸 등전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등전자 이론. 그럼 얘가 등전자가 세트 1만 있냐? 세트 2도 있지. 15번부터 20번까지. 누가 제일 뚱뚱할까? 세트는? 19번. 잘 봐. 얘는 18번 나로원을 따라가잖아. 15번 인부터 누구까지야? 20번 칼슘까지인데 제일 뚱뚱한 건 누구겠니? 원자 반지름 19번이겠지 당연히. 왜? 사주기니까. 그지? 사주기인데 같은 사주기 칼슘보다 번호가 작단 말이야. 그 다음에 뚱뚱한 애가 누굴까? 인이야 인. 그 다음에 황, 염소. 자, 등전자로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이러면 껍질이 다 동일하게 쳤어요. 번호 제일 작은 애가 누구예요? 인이지? 얘가 제일 뚱뚱하다.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염소, 염화이온이겠지? 그 다음에가 19번 칼륨이온, 마지막에 20번 칼슘이온이 된다. 이게 세트. 이해가십니까? 등전자로 이해갔죠? 자, 바로 이게 등전자 이론이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말이야. 알았니? 너네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저것들 원자 반지름 측정할 때, 비교할 때. 첫 번째가 주기야. 껍질이 많은 애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뭐니? 원자 반지름. 요 뒤에 있는 원자 반지름인데 얘들이 3주기고 얘가 2주기란 말이야. 이해갔냐? 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됐지? 세로축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할게. 그리고 얘를 2에서 3주기 원소라고 정의하자.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른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른대. 그래 놓고 내가 이렇게 그릴 거야. 자, A, B, C, D 중에 니네가 봤을 때 번호가 제일 작으라고 생각되는 건 누구냐? 원자 반지름 번호가 제일 작은 거예요? A, B, C, D 중에 2, 3주기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른 애들이야. 번호가 제일 작을 거라고 예상되는 거. B 정답. 정답! 제일 클 거라고 예상되는 거. C. 그렇지! 뿌듯해? 된 거야.
다음 CD. 누가 3주기야? CD.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구분할 줄 알면 된다고. 얘를 그럼 잘 봐. 이온 반지름으로 써볼게. 그럼 얘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 갔어? 얘 누굴까? B. 이해가냐? 네. 얘는 A. 얘는 D. 얘가 이렇게 된다. 이해했어요? 네. 별스럽지 않죠? 여기까지 어때요? 누구보다도 바이러스 걸리는 것보다 낫다. 없으면 죽어요. 없으면. 자, 이제부터 우리 뭐 배웁니까? 또 다른 주기성인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는데,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도망가게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자.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차라리 말을 전자를 주체로 쓴 거야. 전자는 끊임없이 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좀 더 들뜬 상태로 올라가게 돼 있어. 맞지? 엄청난 에너지를 받으면 완전히 도망가게 돼 있거든. 수소 같은 건 1312kJ를 받으면 1몰의 전자들이 도망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은 다 플러스 몇 가가 된다는 얘기지? 전자 하나가 도망간다고. 그래, 플러스 1가가 된다는 얘기야. 염소 전자 받는 게 편하지. 근데 이건 그 받는 거 편한 애를 전자를 떼어나겠다는 얘기야. 얘는 그냥 냅둬도 잘 떨어지지. 얘는 억지로 떼내야겠지. 에너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들어. 우린 이 말을 정의를 잘해야 돼. 만약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뭘 의미하냐? 전자 한 개 도망가기 쉽다. 나는 지금 이렇게 썼어. 누가 주체로 쓴 거냐? 원자를 주체로 쓴 거라고. 이건 원자는 입장에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이건 누구 주체로 쓴 거고? 전자 주체로 쓴 거고. 그 얘기야. 그럼 원자는 전자가 도망가게 되면 무슨 이온이냐? 양이 그럼 이건 양이온 되기 쉽다. 쉽다죠. 쉽다. 여기서 조심하라고. 양이온 되기 쉬운 거지 음이온 되기 어려운 말은 쓰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양이온 잘 되를 따지는 에너지야. 속도. 그러면 음이온 누가 더 잘 되는 뭘까? 그건 전자 친화도라고 따로 있어. 알았어? 네. 지금 그 얘기야. 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이런 뜻이고, 더 나아가 볼까? 전자 잃는 걸 산화라고 그래, 환원이라고 그래. 그래, 산화되기 쉽다라고. 산화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그럼 산화되기 쉬운 애들은, 전자 잘 잃어버리는 애들은 금속성이 크냐, 비금속성이 크냐? 야! 그렇지. 야, 정자야, 이 새끼야. 여자가 정자를 내는 거 편하다. 금속성이 어떻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 가능? 네. 그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럼 주기성을 한번 보자고. 잘 봐요, 여러분. 야, 원자 반지름이 어떨수록 핵으로, 야,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수록 가까울수록 어떨수록 전자가 떨어지기 쉽지? 멀수록. 그럼 뚱뚱할수록 전자 잃어버리기 쉽네. 잘 보세요. 우리가 족으로 보면 1족. 홍, 리, 나가. 큰 루비를 세면 점점 반지름 커지죠. 그럼 전자 잃기 쉽다 이거. 이온에 준다.
아까 저기 원자 반지는 나오지 않았던 이제 18족이 나오는 거야. 18족도 어떠냐? 같은 족이라면 번호가 클수록 뚱뚱하잖아. 근데 그 뚱뚱하다는 개념을 쓰기는 어렵고, 그지? 여튼 전자역이 쉽더라는 거야. 자, 이게 족이야. 세로로 쭉. 그러면 이건 뭘까? 축이야. 몇 축이냐? 그렇지. 그럼 잘 봐라. 원자 번호가 1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커지지. 번호가 커지면 같은 축에서 반지는 어떻다? 작아지거든. 그럼 이온하지 어때야 돼? 커져야 되지. 근데 그걸 대체적으로 커진다라는 얘기야. 누구 때문에? 바로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예외라고. 자, 베릴륨하고 누가 예외다? 붕소가 예외야. 몇 종 몇 종이냐? 2족과 13족. 질소와 산소가 예외야. 15족과 16종 얘기야. 야, 2족과 13족은 누가 같은 주기에서 누가 반대니, 그지? 2족이 커. 왜? 번호가 5니까. 작으니까. 맞아, 맞아. 그럼 뚱뚱한 놈이 전자역이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5번 분수가 쉽더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를 또 현대 오비탈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얘는 1s 2에 2s 2이잖아. 얘는 1s 2에 2s 2에 2p 하나고. 그래서 봐라. 가장 바깥쪽에 전자배치를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바깥쪽에 전자배치를 본다면 이거지. 자, 붕소는 어디에 전자가 있든 상관없잖아. 맞지? 이거 떨어지기가 쉽더라는 거야. 알았어? 혹시 니들한테 서술이 나온다면 안 나오죠? 이 전자는 왜 떨어지기 쉽냐라고 물어본다면 원래는요, 안정한 형태의 전자배치에서 새롭게 홀전자 하나 등장한 거잖아. 이거 되게 불안한 거거든. 두 개가 딱 생기는 탄소까지만 돼도 안정해. 하나가 불안정한 거야. 그런데 이런 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봐라. 에너지 준위가 ES가 커, EP가 커. EP가 크지? 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혼자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쉬운 거야. 알았냐? 이걸 구체적으로 묻진 않아, 니들 시험지에서. 알았어? 자, 그 다음 봐라. 그렇다면 같은 이죽인데 15족과 16족은 왜 반지름이 얘가 7번 지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왜 또 7번 지수가 크냐? 얘는 2p에 3이고 얘는 2p에 몇이에요? 4거든. 1s 2, 2s 2. 맞지? 그럼 얘는 p-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훈트기축이죠. 그런데 산소는 어때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한 쌍이 늘잖아요. 뭐 이렇게 는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도 봐봐요. 이런 형태에서 하나가 툭 돌아와. 플로린같이 한 쌍이 더 들어오면 또 안정해요. 이렇게 되면 둘 사이에 뭐가 있다? 반발력이 있다. 전자끼리. 전자가 반발력이 더 세서 읽기 쉽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때요? 이런 걸 구세하게 안 물어보고 쟤를 끼워서 에너지를 비교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 세트 원이네요. 순서 얘기해봐. 에너지 제일 센 애가 누구? 이온 에너지 제일 센 애가? 네온. 10번 네온. 그 다음 질. 보고 얘기해. 보고 괜찮아. 질소. 아니 뭘 그래 인마. 얘가 1등 그 다음 2등이 얘지. 나 진짜 이것들이 새로치기 이온 에너지라니까. 플로린. 그 다음 누구야? 질소.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마그네슘. 그 다음 나트륨. 여기까지 가야지. 세트 원이니까.
세트 1을 제일 많이 묻는다고. 왜? 예외가 2개나 들어있으니까. 세트 2는 이거 끝이잖아. 요것만 주시면 돼. 아르곤 1등, 염소 2등, 인, 항! 그 다음에 칼슘, 칼륨. 끝인데 이게 있단 말이야. 이해 갔어? 이거 묻는다고. 다시. 잘 봐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1등, 헬륨, 2등, 네온, 3등, 플루오린, 질소, 산소, 탄소, 벨륨, 붕소, 리튬. 이렇게 물어봐요. 저렇게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되냐? 생자로 외워야 돼. 이해가냐? 어떻게 외운다고? 생자로 외워버려야 돼. 자,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알겠지? 네. 2족, 13족. 알겠냐? 또 15족, 16족만 조심하자.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너희들 기다린다. 이거 잘 봐라. 원자 하나만 갖고 생각해봐,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이렇게 그릴 거야. 몇 주기야? 4주기. 2주기. 몇 쪽? 12주. 이런 쌍! 미안해요. 헷갈려. 2주기죠? 네. 자, 여기다 에너지를 넣어요. 알겠어요? 네. 에너지 뿅 하고 넣어야 에너지. 이게 몇 차 이온화 에너지다? 1차입니다. 이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전자 하나 더 멍가게 하는데. 그럼 얘가 보세요. 이렇게. 오, 전자 하나 남았죠. 맞아요? 네. 그럼 얘는 원래 이거였단 말이야. 맞니? 네. 근데 얘가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반전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었겠죠. 핵의 힘 그대로인데. 맞아요? 또 하나의 에너지를 줄 거예요. 몇 차 이온 에너지? 2주. 이 2차는 당연히 1차보다 어때요? 커요. 크죠, 당연히. 그럼 노란색 껍질이 사라지죠. 중요한 겁니다. 노란색의 껍질이 사라지고 무슨 색깔만 남는다? 주황색. 이런 시험. 빨간색이다. 싫어!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 잘했어요. 빨간색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쓰냐? 4번 벨륨 뭐라고? 이과. 근데 이게 누구의 전자배치야? 헬륨이잖아. 안정하다는 거지. 헬륨은 아니지만 안정한 전자배치를 따랐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하잖아요. 이 3는 알았어? 누구보다도 세다고 봐야 돼요. 이게 몇 배냐? 약 4배 이상. 다시 말하면 껍질이 사라진 후에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이온화 에너지는 엄청나게 큰. 우리는 뭘 알 수 있다는 거냐? 1차, 2차, 3차, 그럼 2족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걸로. 알아들어? 잘 보세요. 여러분, 얘가 같은 주기야. A 몇 쪽? 1주. 그렇지. B는 몇 쪽? 2주. 잘했어. C는 13주. 자, 그렇다면 누가 제일 세? A, B, C 중에. B. 그렇지. 얘니까. 그 다음 누구? C. 그 다음에가 질문. 이 값이 제일 큰 애가 누굴까? 그렇죠. 2, 2, 3가 할 때 가장 세다 그럼 이 정도로 본 거라고. 그럼 2원분의 2, 2가 제일 큰 건? A. 그러네. 이해 갔니? 네. 질문이다. 이 중에 누가 제일 셀까? A, B, C 중에 A. A. 그 다음 C. 그죠? 그 다음에가 B. 그래서 이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봐요. 요게 리튬 됐어요?
베릴륨. 요게 궁소. 요게 누구예요? 이 1차 이온에너지. 응? 이 1차라고. 그럼 이거 몇 줄이에요, 여기부터? 2줄인데 2차를 물어보면 상대기인 비교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한 칸씩 옆으로 밀면 돼. 얘 어디로 간다? 베릴륨. 풍선. 질문. 그럼 3차 이온에 이거 1차잖아. 방금 전에 2차 보여줬지. 한 칸 밀렸지. 3차는 한 칸 더 밀리면 되지. 3차 누가 제일 세? 베릴륨이 제일 센 거야. 그 다음 누가 세? 리튬이지. 그 다음 이렇게. 이해 가냐? 한 칸씩만 더 밀면 된다. 질문.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거지.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누구는지 알겠지? 네. 됐지? 네. 됐지? 됐지? 이렇게. 질문! 지금 니들이 보기에도 1차는 누가 제일 세? 네요. 2차는? 저 나트륨. 2차는 누가 제일 세냐? 나트륨이 제일 세지? 3차는? 마그네슘. 질문이다. 잘 들으삼. 2차 이온화지 세기 누가 제일 셀까? 이 셋 중에 2차 산소. 산소 그 다음 플루오린. 그렇지 그 다음 질소. 이렇게 된다. 이해가니? 네. 이런 것들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피세요. 선생님이 나눠준 보충자료 쉽지 않아요. 원자 단지는 약간 다 외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자 반지름을 도식화시킨 거예요. 보시면 전부다 얘를 비교하는 건 뭘로 찾으면 된다? 껍질이요. 네. 왜? 유액전환은 말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세요. 유액전환은. 제가 얘기했죠. 원자 번호 클수록 세다고. 조기든 주기든. 근데 왜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전자 껍질수. 차폐 효과다. 그러면 가로줄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액전화가 세지니까 그럼 껍질은 상관없잖아요. 네. 반지름이 줄게 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시험 문제 뭐다? 우리가 보는 건 이겁니다. 여기랑 이거요. 우리가 보는 거. 여기 뭐냐? 세트 1이죠. 그런데 이거 봐봐요. 여러분 리튬이 얼마예요? 반지름 지금? 152죠. 알루미늄 얼마인가 봐봐요. 143이죠. 2줄인데 리듬이 크죠. 저렇다고 껍질이 크다고 무조건 뚱뚱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저런 거 문제 낼 때는 또 조건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세트 1만 그리고 세트 2만 비교하십시오. 이해 갔죠? 제일 조건 첫 번째가 뭐라고? 전자 껍질이 크면 주기가 크면 뚱뚱하다.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뚱뚱하다. 이해 갔어요? 네. 자 이제 봐요. 자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인데 봐봐요 여러분. 같은 족은 번호가 클수록 셉니다. 같은 주기도 번호가 클수록 셉니다. 시험 문제 뭐 나온다? 세트 1인데 1에서 요것만 나와요. 시험에. 여기까지만. 질소 빠져요. 왜 그런가 봐봐요. 얘가 8번이고 9번이고 10번입니다. 맞죠? 얘가 11번이고 12번이고 13번인데 번호 애들이 크잖아. 그런데 번호 작은 애들이 핵전화가 세죠. 이거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전자 껍질수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무슨 효과다? 가려먹기. 그렇지. 그 효과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니들한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 무조건 뭐 물어본 거야? 세트 1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는다. 가로축이 원자 번호야. 네. 그리고 여기다 핵전화 쓴다. 핵전화. 그것도 뭐 유효 이렇게 쓸게. 유효 핵전화. 이 안에 같은 주기라고 판단되는 원소가 몇 개 있어? 3개. 그러면 이주기 원소는 몇 종류 있어? 3개. 야! 2주기요? 예. 아, 1개. 그렇죠. A 누굴까요, 지금? 네요. 그래요. 얘 하나란 말이야, 이주기는. 이런 거 나온다고. 데이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요?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집에서 노력하면 끝나죠.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비교해 준 거예요. 시험에 뭐 나온다 그랬지? 요렇게랑 요렇게랑. 알았냐? 세트 1만 나온다. 명심해라. 좋은 거야? 네? 지금 뭐 손밑에도 핸드폰. 나 진짜 헤어져. 그런 여자애 필요 없어. 알겠어? 그럼 내일 바로 이별의 문자 나한테 보내봐. 네, 편해졌습니다. 알았어. 자, 언제 만드는 봐봐. 얘들아, 얘들이 이주기거든. 이주기라고 마냥 뚱뚱한 거 아니잖아, 얘네 봐봐. 맞지? 그래서 시험을 원하는 거고. 얘하고 얘 나온다. 이게 뭐야? 세트 1. 얘하고 얘 나온다고. 얘가 뭐? 세트 이거 나온다. 전자껍질수, 원자번호, 전자수. 이 세 개만 나와. 알겠냐? 그래서 2주기라고 마냥 3주기보다 홀쭉이다 이거 아니다. 리튬 봐봐. 알루미늄, 효소 이런 애들보다 딱 뚱뚱하다. 알겠어? 네. 자, 이온 에너지 봤지? 잘 들어. 시험 문제 이가 나온다. 이걸 보이냐? 보이냐? 잘 들어봐. 얘가 베릴륨이지. 마그네슘이지. 같은 주기면 누가 이온하지 커? 같은 주기면 누가 이온하지 크냐고. 이주기 큰 거야, 맞지? 잘 봐. 얘를 출제자가 이렇게 바꾼 거야. 잘 들어봐. 응? 얘를 바꿀 거야. 임의의 원소로 바꿀 거라고. A, B, C, D 이런 식으로. 잘 봐. 이족 A가 있고 13족 B가 있어. 몇 차 이온 에너지 이게? 1차 이온 에너지가 이렇대. A 누구? B 누구? A가 분수로 B가 되는. 아, 아니지. 이온은 작은 게 분수. A? 아니. A가 A가 마그네슘. B는 분수. 이런 거. 이런. 이게 2주기란 말이야. 이게 3주기고. 무슨 말이냐면 같은 주기면 당연히 2주기 세야지. 네. 근데 13주기 세다는 얘기는 13주기 주기가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몇 주기? 2주기 13주, 얘가 3주기.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2주기 13주. 그래서 얘가 누구다? 얘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질문에. 정말 잘 나와. 여기까지 됐지? 네. 깔끔하지? 예. 진짜 복습 잘 해놔야 된다, 니네. 여기는 함정 무정에 빠지니까. 자, 이제 봐봐. 이게 지금
지금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 요거 잘 나온다고 그러고, 요렇게. 그럼 얘만 나오겠냐? 당연히 얘도 나오죠, 이렇게도. 자, 봐봐라. 16족인데 15족보다 이온하는 게 커. 그럼 16족은 2주기야. 15족은 3주기. 이해 갔냐? 이런 순서로 잘 나온다. 알아듣냐? 네. 다음. 후. 이게 순차적 이온하는지. 요 밑에 있는 게 니네가 배웠던 1차 이온 에너지고, 요게 뭐야? 2차. 그래서 2차는 수소가 없어요.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헬륨은 3차가 없겠죠. 근데 이거의 주 조건이 뭔지 잘 봐. X 조건을 줍니다, 이렇게. 응? 번호가 Z가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1차 이온 에너지가 이렇다는 거죠. 됐어요? 네. 아, 얘들은 누구누구 중에 하나다. 2족, 13족, 2족, 1족, 2족, 13족이거나 14, 15, 16족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변했다면 얘는 몇 점, 몇 점, 몇 점? 1, 1족, 2조, 2족, 13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14, 15, 16. 그렇죠. 이렇게 되시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율경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나트륨인데 전자들이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요. 제일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A 입장의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죠. 여기서 유효액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액과 최외곽 전자 A 제 사이의 인력을 측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중요한 거. 전자 D가 느끼는 유효액전환은 플러스 11이다. A, B, C, D 누구도 11 이론적 핵전환을 받는 애는 없어요. 왜요? 잘 보세요. D는 가려막기 효과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아. 왜요? 같은 전자. A도 요 앞에 들어올 수 있어요. 피잖아요. 오비탈 모양이기 때문에.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전자가 2개 이상이라면 무조건 가려막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런데 플러스 11보단 작겠지만 아무래도 여기 있는 전자들 중에는 D가 유효액전환이 제일 클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해 갔죠? 가려막기 효과가 좀 덜하겠죠? 하지만 11은 아니다. 전자 C가 느끼는 핵전화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 D가 B보다 작아야죠. 왜요? C가 느끼는 거죠? D가 크겠네요. 맞죠? 네. C 입장에서는 같은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보다 한쪽 껍질이 가려막기가 크죠? 네, 맞습니다.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은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멀리 있어서. 가려막기 효과도 있고.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봤지 아까? 잘 물어봐. 2, 3주기 원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봐요. 2, 3주기면 이거 쓱 보니까 원자 번호가 연속적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야, 얘 몇 주기냐? 3주. 그래, 이게 3주기 혼자. 이 1주기인 거야. 이 몇 주기? 18주. 네온, 나트륨, 플로린, 산소, 질소 이 정도로 그렇다. 이게 같이 이거
번호가 크면 유액전화가 세지는데 세트 1에서 2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해가냐? 네. 반지름의 주기성 같은 주기 그럼 가림막기호가 비슷하다는 얘기야.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 부끄럽죠? 원자 번호 커지면 핵전화 세지잖아. 반지름 줍니다. 전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반지름은 증가한다. 이건 보편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죠. 네.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다. 유액전화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가려막기 효과죠. 그래서 이것은 틀려버렸어. 자, OFNA 얘들아 여기 셋 중에 비금속 몇 개? 그렇지, 금속 한 개. 그럼 잘 봐라. A, B는 비슷하지. 흰색보다 검은색이 크잖아. 얘만 흰색 크지. 금속. 그럼 흰색이 누구다? 원자 반지름. 그렇게 푸는 거야. 알아들어? 주먹 스키? 그러면 더 빠른 거. 여기 중에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커? 원자 반지. 어? 나트륨. 그렇지. 그래서 검은색을 봐야 되느냐 흰색을 봐야 되느냐 딱 보면 그치? 흰색이 얘랑 딱 모습이 비슷하잖아. 이해가니? 네. 자 그럼 검은색을 비교하면 누가 제일 크냐? B가 제일 크지? 얘가 산소 E가 많이 나지. 알았냐? 얘가 누구라고? 산소. 얘는 플로리드. 얘는 나트륨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나트륨이고 이게 누구고? 샨쇼 플로리드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가. 이해 다 들죠? 네. 반지름의 크기를 옳게 비교하는 거. 여러분 1번은 뭘로 찾아야 돼? 1번 전자껍질수로. 누가 커? 나트륨이 크지 3중인데 네. 화내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 2번 3번이 커 9번이 커. 선. 왜? 같은 주기잖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반지. 작을수록 틀렸어요. 아 껍질이 변하잖아. 줄니까 칼림 크다. 이건 껍질도 아니고 원자 번호도 아니야. 뭐지? 전자수. 이건 껍질도 아니고 원자 번호도 아니야. 이게 뭐야? 유. 전자수 반발이야. 5번은 이게 무슨 이론이라고 할까요? 등. 그렇지 등신. 알았냐? 등변자 이론. 알았어? 야 부등호로 비교해봐. CNNA 누가 1등? NA. 정답. 그럼 CNB는 누가 뚱뚱하다? C. 그렇지. NaCN이야 순서가. NaCN. N은 3죽이니까. 자 2번. 누가 제일 뚱뚱? 칼슘. 그렇지. 그 다음 마그네슘. 그다음? 베릴륨. 동족이잖아. 2조. 다음 등전자 이론이지. 누가 제일 뚱뚱? 산소. 산소. 그 다음 나트륨. 나트륨 마그네슘. 남았을 때 그죠? 이렇게 나가. 됐고. 이런 거 기초문제니까 니네 틀리면 죽여버리지. 넘어가라.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세트 1이지. 응? 네. 이때 요 가그래프 보이냐? 네. 뭘까요? 나트륨이 제일 큰 거. 야! 그렇지. 원자 반지름이라고. 유액체는 누굴까? 바나다 중에 가다 뚝 떨어져. 나. 그렇지. 그럼 이 녹색은 뭐냐면 다는 등변자 이론이라고. 이해 가는 스키? 마찬가지지? A, B, C, D, E, F, 가가 바로 원자 반지름이야. 그래서 2, 3죽이니까 D가 나트륨일 거야. 그런데 나는 뭐다?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 가는 원자 반지름과 동시. 그래서 가는 DEF가 3죽이고 ABC가 2죽이거든. 그지? 여기서 번호 제일 작은 애가 A야 그래서. 알았어? 7번 질소. 알겠냐? 네.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다 계속 똑같은 문제. 야, 이 문제 내가 왜 냈냐면 여기 트랩 있어, 트랩. 걸리지 말자. 응? 질문. A는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원자가 와우! 금속이죠. 한배 내가 얘기했나? 머리가 현명하다고.
A는 원자 반점이 큰 거라고 지금. 이온 반점입니다. 이거 금속이야. A, B는 금속이야. 그런데 얘는 10번의 전제를 줄 따르니까 세트 1이고 얘들은 이런 거지. 2족 또는 16족인데 얘들 둘이가 뭐? 2족. 얘들 둘이가 16족. 그럼 얘 2족 누구냐? 이 마그네슘. 그잖아. 야가 마그네슘 16족이건. 그렇지. 세트 2는 얘가 20번 80이 되겠죠? 야는 황.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CD가 비금속입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원자 반점의 이온 반점 아닙니다. 웃겨. 외운 놈은 다 맞추었지? 그죠? 기억나요? 다음. 이제 조금 시간이 뭐하니까? 얘들아. 2, 3주기에 속하는 이 데이터 본 적 있어? 있어. 이거 나온 애들. 먼저 2주기면 분모가 몇일까? 4. 그렇지! 왜? S 오비탈이 2개입니다. 3주기면 6. 6. 그러면 4분의 4 아니면 6분의 6. 그럼 4 더해봐. 8번. 얘는 12번. 그때 0인 거. 홀전자가 0인 거. 4. 8번. 12. 부끄러워. 아. 1, 0. 얘가 누구야? 8번. 3. 1.5. 1.5가 있어. 2주기면 4분의 몇이 1.5? 6. 10번 네온이지. 홀전자 얼마야? 0. 그러니까 이게 10번 네온. 그럼 6분의 9. 15번. 그래, 홀전자가 3. 끝. 어디가 도입부여. 주기는 S오비탈 수다. 이해하냐? 됐고. 비슷한 문제만 있으면 너무 풀 마음 놓고. 야, A 잘 봐. 커졌다, 그지? 4배 이상이냐? 아니야. 4배 이상이냐? 네. 아니야. 4배 이상이냐? 네. 맞아. 몇 쪽? 14. 13쪽. 13쪽. 13쪽이야. 잘했어. 얘 몇 쪽? 2조. 2조. 누가 더 커? 위, 아래. 아래. 그래서 아래가 2족이야. 위가 13족. 그러면 2,2분의 2,3가 제일 큰 애는 얘야. 2,3분의 2,4가 큰 애는 얘야. 알았었냐? 네. 그 얘기를 보여줬나? 디귿 거네. 자, 기체 상태의 비원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 738을 잃어야 돼, 1450을 잃어야 돼, 둘 다 잃어야 돼. 둘 다. 그게 중요한 거야. 존재를 2개 잃어야 돼. 둘이 합친 거다. 조심해. A가 몇 쪽이냐? 2조. 잘했어. A 2쪽. B는 몇 쪽이냐? 3조. 잘했어. 야, 13쪽이 크냐, 2쪽이 크냐? 1차 이거가 되는지 딱 보니까. 13조. 얘가 크네? 원래 2쪽이 커야 돼, 같은 주기에서. 다른 주기는 그럼 얘가 몇? 3주. 2주기 13쪽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는 13쪽인데, 당연히 같은 쪽이면 누가 커야 돼? 2쪽이 커야 되는 건데, 얘가 크잖아. 그러면 얘가 2주기 13쪽이고, 얘가 3주기 2주기니까니 A는 누구다? 마그네슘. 얘는 누구다? 동쇼. 이렇게 되네. 푼다고. 번호는 B가 커, A가 커. A가 크다고 이거 틀렸다고. 네.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 거지? 요래. 근데 요래. 14, 15, 16. 그거 보면 됐죠?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3중이니까 여러분 3중이면 그거 보자. 이게 몇 쪽? 예. 그래서 예. 얘는 13조. 얘는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 예. 그죠? 여기까지 됐지? 네. 여러분
B, C 중에 누가 제일 커? A, B, C 중에. C. 아! B. 미안해. B요, B. A가 제일 커야죠? 아니 1족, 2족, 13족이잖아요. 3족이. 그러면 2족이. 이해 갔어요? 계속 같은 거 하고 있다고. 야 173 딱 보자마자 유했잖아. C가 누구야? 2, 3족이면 C는. 네. 그렇지 그거라니까. 풀다 보면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A식 풀어하면 돼.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까? 네. 빠라빠빠빠빠빠빠빠.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데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15, 16주기 예외죠. 네. 근데 지금 15주기일 거예요? 16주기일 거예요? 11주요. 2주기예요. 이제는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 스키. 아이 뭐 풀만한 문제가 없다 스키. 이것 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마 니들 안 나올 거예요. 왜? BD라는 게 이온결합 물질이라. 빼놓고 보세요. 187번. 네. 다음 여러분 188번은 나오죠. 나오죠. 작년 3월 모의고사인데요. 7, 8, 9, 11, 12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뭐라고? 7, 8, 9, 11, 12 중에 하나라고요. 네. 여러분 누가 3주기 같아요? D, E. 그렇죠. 그 중에 2가 몇 번? 제일 크잖아. 네. 11번. 11번. 얘가 몇 번? 12번. 그 다음 여기서 얘가 제일 크잖아. 7번. 8번. 9번.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네. 디귿 봐봐. 제1이 아니다. 제2 이온화진 8번이 크냐 7번이 크냐 제2 한 가지 옆으로 가봐. 그럼 7번은 6번 자리로 가고 8번은 7번 자리로 올라오지. 8번이 크다고. 8번이 커요. 그 B가 더 크다. 유했잖아. D가 커, E가 커. 이런 게 물어본다. 야, 출제자는 진짜는 아까 같이 이렇게 뭐 주기가 변하는 거 묻지 않고 같은 주기에서 물어봐. 그럼 무조건 D가 큰 거야. 이해 갔니? 네. 아! 이거 봐라.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있어야 돼. 힌트는 항상 마지막 줄에 있다. 그지? 콘서트 가도 어때? 그 합동 콘서트 이런 데 가도 맨 마지막에 유명한 애들 나오잖아. 맨 앞에는. 늦게 가도 돼. 그지? 거기 보면 심지어 엉뚱한 애가 와서 바람 잡고 있어. 그지? 잘 봐라. NO, F, NA. 그럼 너는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써놓는 거야. 홀전자수래. 그럼 3, 2, 1, 1. 이게 홀전자수.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 의미 없어. 누가 더 큰지.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볼 얘들아.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뚱뚱? NA. 맞지? 그 다음. 제일 쪼죠. 그 다음. 산소, 플루리.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자료에 XY가 없고 Y만 껴있어요,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이에요. 제1분의 제2는 여기서 누가 제일 커야 돼요? 나트륨이에요. 맞아요. 그럼 일단 얘를 나트륨으로 잡았다라고 했는데 나트륨 홀전수가 몇이지? 1이요. 1보다 큰 작은 애 있어? 아니요. 아닌 거지. 나트륨이 아닌 것이야. 이해가는 스킬?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더래 경우에서 문제야. 찍고 푸는 거야. 찍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런 거지. 홀전자수가 X가 Y보다 크다면 Y는 아니면 X는 이런 거지. X는 적어도 2 이상이겠구나. Y는 2 이하겠구나. 왜? 2보다 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찍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원자 반지름이 지금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 W잖아. 네. 그러면 얘를 W로 놓든 제일 큰 애를 이쪽으로 놓든 이렇게 놓고 풀 수밖에 네. 없더라.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 뭐 Z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Z가 두 번째로 원자 반응이 크니까 질소 아니면 산소가 Z고, 알았냐? 그 뒤에 W가 요 정도 되겠지. W는 Z는 요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요 정도 되겠지. Y는 요런 식으로 원자 반응을 잡았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한단 말이야. 알겠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해지는 건 뭐냐? 제일 좋은 건 대입해서 풀어보는 거야. X가 뭐래? X가 산소래. X가 산소면 여기서 X 빼봐. 그럼 Y, Z 떨려 산소 빼면 Y가 나트륨이고 N이 질소고 이게 F라는 얘기야. 그럼 X하고 Y가 봤을 때 이거 성립했어. 원자 반응을 성립시켰어. X는 산소야. Z는 누구야? 질소다. 그러면 야, 질소가 여기 있고 산소가 여기 있잖아. 1차가. 네. 그런데 질소가 있고 산소가 여기 있는데 1차 이온 에너지 질소가 커, 산소가 커? 질소가 커. 네. 2차 이온은 누가 크냐? 성립하네. 맞았어. 얘 때문에 다 푼 거야. 그냥 갖다 대. 알았어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 Z하고 Y. Z는 질소고 얘가 작장이지 뭐. Y는 누구였어? NA. 맞는 말이야. 뭐였어? X 누구로 잡았는데? 산소. Y가 나트륨이잖아. X를 산소로 자꾸 푼 거라고. 여기서 X가 산소면 얘를 빼버리면 그냥 이게 Y, Z, W라고 이게 순서대로. 그 홀전자수 X가 클 수 있어. X가 두 개잖아. 불전자수. Y는 한 개고. Y를 저걸로 차. 나트륨 원자 반응이 Y, Z, W래잖아. Y, Z, W. 저 나눠서 봐야 돼. 나트륨 인물에서 하나 저 위에 보고. 이해 갔어? 이해 가는 스키? 듣는 스키? 예. 기억을 맞았다라고 가정해서 푼 거야 지금. 그래서 보니까 맞더라는 거지. 알겠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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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이런 거 싫어요. 별스럽잖아. 또 나왔어요. 원자 반지름 WXY예요. 원자 반지름 수분 적어봐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산소, 이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네. 위조건입니다. W, X, Y 이런 조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게 W 거고 여기 둘 중에 하나가 X일 거고 요게 Y겠죠.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시겠습니까? 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은요. 이온 반지름 써봐요. 누가 제일 뚱뚱? 그 다음 플로린,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게 Y가 제일 크대요. 그럼 겹치는 거 누구예요? 이건 둘이네. 맞지? 네. Y, Z, X입니다. 여기 Z 없었어요. 여기 Z 없었다고. 근데 X가 나와야 돼. X는 알루미늄 산소인데, 그지? 요게 X라고 놓을 수 있죠. 그죠? X는 겹쳐지는 게. 맞죠? 그러면 Y를 산소로 놓게 되면, 마그네슘 W. 그죠? 이렇게 되면 마그네슘은 뭐에 해당된다? W. 이게 누구다? Z.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Y는 산소다. 맞고. 제일 이온 에너지. 둘 중에 제일 이온 에너지 누가 더 크죠? W가 더 크죠. 항상 이렇게 2족, 13족 중에 2족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이거 같은 주기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Y하고 Z 물어보면 Z가 여기까지 번호가 크니까. 이래서 기억력. 저렇게 놓고 뭐로? 경우의 수로 찾는 거야. 알았어? 네.
됐어? 네. 여기까지만. 뒤에까지 다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여기 세팅하고 다음 주부터는 스킬 들어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소프트 먼저 할 거다. 알았냐?